이곳은 대한민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곳이고, 이런 건물들은 30년, 50년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리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역삼동 테헤란로에 신축 부지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강남구에서도 이 테헤란로는 공실률이 1%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지가 있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얼마의 임대를 맞춰서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당 부지가 있는 곳은 이제 테헤란로입니다. 정확히 테헤란로 중에서도 이제 역삼동 센터필드가 있는 사거리인데, 입지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38m 도로를 끼고 있고 측면에 12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노선 상업지역이라서 해당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면 이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신축이 가능하고 용적률 510%를 적용받아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한 1180평 정도로 중소형의 오피스 건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이 상업지역에는 주차 제한이 있어서 10대에서 12대까지 밖에 주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아서 주차 대수를 총 36대까지 늘릴 수 있고요. 테헤란로에 중소형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한 60평에서 한 80평 사이입니다. 이 지상 14층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한 층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60평에서 100평 가량이 됩니다. 임대를 주기에 가장 선호하고 가장 인기 높은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헤란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 임차 수요도 계속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 잘 나오는 건물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30년, 50년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일단 개발 사업 프로젝트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해당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규모 검토를 끝내야 될 것이고요.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데 제한은 없는지, 어떠한 규제들이 있는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대출이 필요하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PF 대출이 필요하다면 계약하기 전에 PF 담당자와 만나서 어느 정도 규모의 대출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제 잔금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건축사한테 돈 설계를 시작하고 심의를 받고 인허가까지 끝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인허가 설계가 다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개의 시공사들과 미팅을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잔금 기간이 오면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물 철거를 시작하고요. 철거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났을 때 준공을 받기 전에 저희가 프리마케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임대를 맞추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임대를 맞추고 나서 어떻게 매각을 할지 그때 엑시트 전략을 짤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개발 사업들은 이러한 플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물이
두 개의 동이 있는데 신축을 하려면 이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모두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협의는 모두 끝이 난 상태고요.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이 약 160평이 되고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하는 300평, 지상으로는 800평 이상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데까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거고요. 이제 건물을 딱 착공하고 나서 준공되기까지는 한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금 스케줄을 설명드리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480억 원이 소요될 거고요. 토지를 최초에 취득할 때 취득세 4.6%, 중개보수 0.9%, 철거비 연면적당 평당 30만 원 계산해서 한 33억 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감리비까지 8억 원이 소요되고 건물을 시공하는데 연면적 1180평으로 잡았을 때 직접 공사비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다면 이 비용은 추가로 들 것이고요.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상하수도, 각종 부담금이 한 1억 5천 정도 발생이 될 거고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이제 보존 등기 비용,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한 번 더 발생이 되고 여기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PM이나 CM이 필요하다면 이런 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최근에 대출을 실행하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한 4.5% 전후가 되고 혹시라도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PF 대출을 진행한다면 이자는 한 10%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대출 수수료도 또 별도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타로 이제 예비 비용으로 한 10억 정도 책정을 해 놓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 테헤란로의 임대 시세, 전체적인 임대 시세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테헤란로의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당 관리비 포함해서 4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임대료가 한 35만 원 정도가 되고 평당 관리비가 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역삼역에 붙어있는 강남 파이낸스타워라던가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는 파르나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당 50만 원 이상을 받고요. 해당 건물과 붙어있는 이 센터필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당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이제 대부분 건물들이 20년이 넘어가는 노후된 건물들인데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도 평당 임대료 25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이 면접을 봐야 할 정도로 임차의 수요가 줄을 서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1990년도부터 이 테헤란로 거리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였고 현재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곳일 것입니다. 앞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무조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테헤란로에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임대료 금액은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을 전체 임대를 완료하였을 때는 보증금 18억 2천만 원, 임대료 1억 8,200만 원, 관리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해당 건물을 수익률 3%에 맞춰서 내가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820억에 매각이 가능하고 수익률 2.5%로 맞춰서 내가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970억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드리면 내가 이 건물을 800억에 사면 3%의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고요. 970억 원에 이 건물을 사면은 수익률 2.5%를 기대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가 있는 테헤란로 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테헤란로에 공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실이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게임 회사나 바이오 회사와 같은 이 부가가치가 높은 젊은 기업들이 모두 판교로 이전해 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헤란로 쪽으로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그때 당시에 테헤란로에 생겼던 것들이 공유 오피스입니다. 유여크나 패스트5 같은 기업들이 뭐 한 건물에 뭐 20개 층, 뭐 10개 층 이렇게 임대를 하면서 공유 오피스 문화가 생겨났고요. 그 공유 오피스에서 이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테헤란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판교로 가 있던 이 IT 업체들이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판교에서 직원을 뽑으려다 보니까 이 젊은 직원들이 판교가 이제 멀다고 가기 싫다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이 강남구 테헤란으로 다시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 정부에서 자금을 풀면서 시장에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풀려나면서, 이때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그만 스타트업들에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테헤란로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테헤란로로 몰리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좀 벌어서 사옥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무조건 강남이고요. 강남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곳이고,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은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 돈 좀 있다는 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들에서 계속해서 건물들을 매입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돈만 있다면 최고의 투자처가 바로 이곳입니다. 투자 가치로서는 정말 만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